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구무법 그런 게 이제 하면은 하고 불생불심이니 이제 무구무법하고 불생불심이니 능수경멸 경축능침이라. 그리고 허물이 없고 법이 없으면은 불생불심이라. 남도 없고 마음도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은 능은 경을 따라서 멸하고 없어지고 이 말이죠. 이 능이라고 하는 것은 경을 따라 가지고 따를 숫자거든요. 경을 따라서 이제 멸해지고, 또 이 경은 능을 쫓아서 쫓을 축이거든요. 능을 쫓아가지고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 이제 이런 그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두 번째 구절은요. 능수경멸 경축능침 그랬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는 능이고 하나는 경입니다. 능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나,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능이라는 것은 여기서 능, 자기, 이 자기다. 이걸 이제 그러면 경은 뭐냐? 경계 그러죠 우리가? 경은 뭐 나가 있으면은 너가 있으면 상대 너다. 이 나가 있으면 너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있죠. 그 자기가 있으면은 이제 자기 아닌 대상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거를 이제 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능은 뭔가 하면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체. 그래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하는 주체는 자기 아닙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은 뭔가 하면요. 주체가 아니라 경은 객체지요. 객체로. 자,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을 해 놓으면은 이게 대충 이해가 되죠? 자, 능은 자기거든요. 자기가 주체 아닙니까? 자기는 경을 대상을 따라서 객체를 따라서 멸해진다. 그리고 또 대상은 능을 쫓아가지고 가라앉는다. 이게 멸해지니까요. 능은요 경을 따라서 멸해진다. 이게 이제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 경이 말이에요. 능이요. 자, 이 능이 이제 이게 자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자기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첫째 이제 이 주체와 객체에 대한 이제 분류를 제가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대 개인의 상황들을 보면요. 어느 지금 신문 칼럼을 제가 읽었는데, 이제 사람이 두 가지 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걸 이제 두 가지 축이 뭔가 하면 좌표축이라. 좌표축. 이게 제가 1미터 초가 시간을 어떻게 한가면요. 이게 제가요. 이걸 보고요. 제가 놀랐어요. 우리가 1초 그러죠? 1초. 그 1초가 말이죠. 1초를 몇 분으로 나눈 거면 1조분의 초. 1조분의 1. 이게 뭔가 하면요. 1미코초예요.
자, 상상됩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만 보고 그냥 막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변할 것인가? 누가 압니까? 그것을요. 그래서 극하면 변한다 그러죠? 이런 어떤 극한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이죠. 이 좌표의 축을 미래로 돌리자. 미래 돌리자. 그래서 과거로 돌리는 좌표의 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후퇴한 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좌표의 축을 미래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미래에 대한 준비죠. 맞죠? 미래에 대한 준비 아닙니까? 이 현재 과거로 향하는 좌표의 축을 미래로 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그래서 원불교가 해야 될 그 역할은 뭔가 하면요, 이 좌표의 축을 과거에서 미래로 돌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돌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이걸 돌려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집착되면은 뭔가 하면요, 기억의 반대는, 과거에 집착은 기억한다 그러죠. 반대는 뭡니까? 망각이죠. 예. 자, 과거에는 과거 것은 기억을 하는 것과 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 것은 말하면요, 기억의 반대는 뭡니까? 예? 창탄이 뭐요? 아이, 맞는 것 같지 말해서. 상상. 자, 제가 사례 연구에서 상상력 얘기했죠. 추상력과 상상력 두 개 얘기했죠. 상상의 나래를 편다 그러죠. 우리는요, 미래를 향한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의 반대는 상상이라니까요. 미래로 좌표의 축이 옮겨지면은 멋지죠. 와, 오늘요, 여러분들 지금 발전해요, 진짜요. 상상은 상상이에요. 기억의 반대는 상상이라니까요. 그 기억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뭔가 하면 상상으로, 그래서 상상을 현실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미래를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죠. 상상을 현실로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죠.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이게 연구력이 이것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요, 강대국이 돼가고 있죠. 뭔 강대국이 돼가고 있습니까? 문화의 강대국. 맞죠? 문화의 강대국. 이게 돼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화, 이게 뭐죠? 이 미래로 우리가 좌표의 축을 돌릴 때 안 좋은 곳으로 돌리면 되겠습니까? 좋은 곳으로 돌리자 이 말이죠. 그래서 문화, 지금 말이죠, 한국인 문화의 강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지금 가잖아요. 오늘 지금 송경선님 오늘 못 온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지난번 책 하나 줬잖아요. 저한테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하는 책요. 제가 그 책을 갖고 가서 대충 이렇게 쫙 한번 봤거든요. 참 멋져요. 우리 멋집니다. 참 멋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지난번 얘기했죠. 어디 가서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도 어느 교수님이거든. 이 시위 문화를, 촛불의 시위 문화를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해야 된다. 이것도 문화죠.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미래의 꿈을 우리는 말이죠. 좌표의 축을 미래로 돌려가지고 이거를 현재를 다스려 나가야 된다. 이럴 때 이게 뭔가 하면요, 능수경멸이 되는 것이죠. 이 능, 이게 우리 인간이 말이죠. 이 능이 자기 아닙니까? 이 능이 말이죠. 일체 모든 경계를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소멸시키고 멋진 꿈으로 성화시킨다. 상상으로 성화시킨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이제 경.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이 경은 또 뭐가 되는가 하면 경은 능을 따라서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이 경은 이 지금 저 상황 아닙니까? 그 경계는 능을 따라 가지고 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멋지죠? 싹 다 천잔돼 버려.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다 이 경계라고, 모든 경계, 이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능, 자기가 하는 주체, 그걸 미래로 상상으로
이거 끌고 왔을 때 이건 뭔가 하면요. 이 과거에 잘못된 경은 다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참 신신명 멋지죠? 자, 이런 신신명을 우리 오늘 지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는 그와 같은 이제 우리 되도록 이제 노력을 하십시다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진도를 좀 이렇게 하다가는요. 이건 뭐 신신명 가지고 또 뭐 한 2년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오늘 한 절 더 하겠습니다요. 그 다음 구절이 뭔가 하면요. 경유 능경 욕지 경유 능경 경유 능유 경능 경유 능력 욕지 양단 원시일공 자 자 이것도 이제 아주 멋진 건데요. 이 경은요. 이 경은 객체라 그랬죠. 상대방이라 그랬죠. 그리고 경계라 그랬죠. 이 경계는 능으로 말미암아서 경이에요. 능으로 말미암아서 경이에요. 경계예요. 이건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경계가 있는 것이죠. 내가 없으면 경계가 없는 거예요. 멋지죠?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경은 객체는요. 이 주체, 자기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때문에 경이 되는 것이거든. 경계가 되는 것이거든. 또 이 주체는 나라고 하는 주체는 객체로 말미암아서 주체예요. 객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절대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요 다 같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을요 이제 성철 스님은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가 하면요. 객관은 주관 때문에 객관이 있다. 이 객관, 이 경은 객관이죠. 객관이죠. 이 경은 객관 아닙니까? 능은 주관이죠. 주관. 그래서 이 객관은 주관 때문에 말미암아 주관 때문에 객관이에요. 그렇죠. 예. 그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 있기 때문에 객관이 생기는 거예요. 주관이 없으면 객관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때문에 이제 주관은 이제 객관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 주관은 이 주관은 이 객관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거든. 객관 때문에 이제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주관이 없으면은 객관이 성립되지 않는다. 맞죠? 주관이 없으면은 객관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관이 없으면 객관이 성립되지 않는가 하면요. 객관이 또 없어요. 객관이 없으면 주관도 성립 안 되죠? 그렇죠. 예, 기관이 성립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요. 이게 다. 그래서 능유 경능이다. 이게. 자, 객관은 주관 때문에 객관이요. 또 주관은 객관 때문에 주관이다. 주관이 있기 때문에 객관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객관과 주관 두 가지를 다 놓아버리라. 지금 성철 스님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객관도 놓아버리고 주관도 놓아버리고 그럴 때 이게 이제 원만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성철 스님은 이제 얘기를 지금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를 하면요. 이제 이 객관은 너지요. 주관은 나죠. 예, 너 나거든요. 인간 속에서 너 나. 그게 이제 이것이 너는 나가로 말미암아서 너요. 나는 너로 말미암아서 나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데요. 자, 이제 이것을요. 상대를 무시하면은 이 말은요. 이 두 가지 말씀은 상대를 무시하면은 결국은 뭔가 하면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상대를 무시하면은 자기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인간 생활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자, 부인과 남편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교무와 교도 관계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마찬가지죠. 그다음에요. 저 주인과 아까 이제 종업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를 무시하지 말자 이 말이죠. 존중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존중해 주면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게 뭔가 하면요. 걷기죠. 걷기죠.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것이 모든 사람을 이기는 것이다. 아까 지금 이야기했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걷기. 그래서 자기를 이기는 것이요. 근본적인 이김이에요. 성리. 근본적인 성은 어떤 성인가 하면요.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이기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남북관계에서 우리 이깁시다. 우리를 지금 이겨야 되는데 이제 이 지금 객관과 주관의 관계가요. 이 객관의 주관의 관계가 이 4차 산업혁명 아까 이제 얘기했죠. 이거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지금 팬데믹 이것이 말이죠. 이 객관과 주관의 관계를 굉장히 복잡하게 세분화시켜 나가요. 지금요. 이 현상들이요. 엄청나게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이 팬데믹 현상. 이것이 말이죠. 복잡하게 지금 이제 이거를 지금 객관과 주관의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고 있다. 지금 현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자, 이제 그건 어떤가 하면요. 예전에는요. 교수하고 학생하고 선생하고 학생하고 어디서 만났습니까? 교실에서 만났죠. 교실에서 만났어요. 지금은 어디서 만납니까? 자,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이 현상이요. 뭐를 만들어가 하면요. 공간 개념, 시간 개념. 이 두 가지를 이제 완전히 과거의 공간 개념, 과거의 시간 개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현상이에요. 깨버렸다 이 말이죠. 지금요 학교들 고민해야 됩니다요. 교사 어쩔 건가요? 자,
이번 학기는 이제 다 끝났죠? 강의 한 번도 못하고 지금, 자, 원광대학 지금 저 캠퍼스, 다, 대학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다. 근데 이 팬데믹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뭔가 하면요. 면 대 면에서 이게 뭐로 바뀝니까? 비대면. 자, 이 단어도 지금 이제 그냥 보통 우리가 사용하죠? 비대면. 이거로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팬데믹 현상이 비대면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일상화돼 가는 것이 지금 비대면으로. 그래서 이 공간이 이제 이래 가지고 과거에는요, 이 공간 개념이 한정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한정된 공간 개념이 다 이제 깨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깨지는가 하면요. BTS가요, BTS, 방탄소년단, BTS소년단이 콘서트를 하나 했어요. 근데 그 콘서트 이름이 뭔가 온라인 콘서트 명이 뭔가 하면요. 방방콘 드라이브, 방방콘 드라이브. 라이브. 이런 온라인 그것을 이제 콘서트를 했다 이 말이죠. 그게 이름이 방방콘 드라이브예요. 자, 이걸 이제 했는데 지금 말이죠. 팬데믹 현상이 아니면은 방탄소년단이 돌아다니면서 10,000명, 20,000명씩 모아놓고 공연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뭐라는 거면 온라인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바뀌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이게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 이게 이제 방방콩은 드라이브라고 하는 이 지금 콘서트를 지금 이번에 지금 BTS가 했다 이 말입니다. 했는데 얼마나 지금 접촉자가 지금까지 접촉자가 얼마인가 하면 107개 지역에서 이제 107개 지역에서 지금까지 이제 이 지금 75만 명이 접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75만만 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나죠? 지금까지 지금 칼럼에 났을 때가 75만이니까 이미 지금 100만도 넘었고 200만가 지금 갔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게 뭐 다음 이게 뭐로 바꾸는가 하면 비대면으로 바꾸는 거예요. 맞죠? 비대면. 그래서요, 지금 능과 경의 이 경우가 엄청 확대돼 버리죠. 한 번만 이렇게 공연하면은 이제 대면해갖고 공연 다 하잖아요. 대면해갖고 공연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끝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비대면으로 하니까 이게 이제 올려놓으면은요 계속 접속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계속 접속하는 것이. 자, 이제 이런 지금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비대면으로 이제 지금 쭉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팬데믹 현상이 지금 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다음 학기 이제 오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머리를 자르러 지금 저 학교 앞에 이발소를 갔어요. 근데 장사 잘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어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없어요. 다 그러더라니까요. 자, 그러면은요, 이 현상이 인간 생활을 엄청나게 지금 바꾸고 있죠?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객관과 주관도요, 주객관이라고 주관도, 과거는 면대면의 객관과 주관이 주를 이루죠? 근데 지금은요, 비대면의 객관과 주관, 이것이 주를 이루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소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소재.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비대면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재. 무엇인지 반도체. 반도체. 자,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지요. 메모리 반도체. 이게 뭔가 하면요. 메모리 반도체가 이런 지금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지금 반도체 강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이죠. 자, 지금요 작년 동기 말이죠.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이 뭔가 하면 얼마가 10% 성장했어요. 반도체만 10% 성장했다면.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내가 지금 좌표의 축을 과거에서 미래로 옮겨야 된다 그랬죠. 자, 이 미래로 옮긴 좌표의 축을 미래로 옮긴 양반이 누군가 하면요. 삼성에서 누굽니까? 호암 선생이요. 이병철. 또 이병철하고 또 같이 또 짝꿍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홍나희 아버지. 이건희 회장 아버지. 친아버지. 홍진기. 지금 지난번 제가 홍석현 회장 얘기했죠? 예. 홍석현 회장 얘기했죠? 홍석현 회장이 지난번 그 칼럼에 제가 쓴 거 얘기했죠? 자리타가 팬데믹 이후에 인류를 구원한다. 그 지금 제가 얘기했죠? 자리타가 지금 팬데믹 이후에 인류를 구원한다. 그 지금요, 그 이제 홍석현 회장이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홍진기 창조인상을 이제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제가 우리 이병철 회장 열반 10주기 기념식에 초대장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갔잖아요. 그 지금 호암미술관이 있는데 경기도 거기를 좀 갔단 말입니다. 가니까는 그때 이건희 회장은 이제 저 편찮으시갖고 못 나오시고 이재용 삼성 그 이제 부회장이 그 나와 있더라고요. 가서 손님을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온불교 교정원장이라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열반 10주기 이제 행사를 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딱 하고 나서 이제 우리 테이블에 점심을 먹는데, 테이블에서 이제 점심을 다 같이 먹는데 이제 교수들하고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제가요 했는데 그 지금 반도체 관계 교수들인가 봐요. 이 반도체 전공 교수들이에요. 근데 이제 양반들 하는 말이 이병철 회장이 이 반도체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삼성에서. 자, 이것이 뭔가 하면요, 탁견이었다.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과거 좌표의 축을 과거에다 뒀으면은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했겠습니까? 예? 못했죠. 미래로 생각했다. 좌표의 축을 옮겼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확실하죠. 자, 근데 당신 당대 때는요, 반도체가 말입니다, 성공을 못했어요. 못 보고 돌아가시 버렸어요. 근데 그 반도체를 하도록 옆에서 조력하고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사돈되는 홍진기, 홍석현 회장 아버지. 이 양반이 하자고 해갖고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반도체 강대국이 됐잖아요. 자, 이게서요, 비대면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까 제가 빅데이터 얘기했죠. 클라우드 얘기했죠. 그 클라우드가 어디입니까? 다 저장되는 데가. 그 1피코초 얘기했죠. 1미코초 얘기했죠. 그 순간에 빅데이터를 탄생한다 그랬죠. 그게 다 그 근본적인 소재가 뭔가 하면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없으면은요, 그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강국이잖아요. 강국이니까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다 뭔가 하면 한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왜 견제하느냐? 반도체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엄청난 반도체가 말입니다. 호황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자, 이게 지금 엄청나죠. 그리고 이런 좀 아까 그 방탄소년단이 이런 콘서트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왜 있는가 하면요.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근본을.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요. 이 양반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거기 보세요. 이제 미래로 갔는데 예전에는 저쪽 그 양반 미술관이 호암미술관이었죠. 지금 뭔 미술관인지 아십니까? 리옹. 예, 리옹이에요. 지금 리옹이요. 제가 호암미술관도 가봤어요. 근데 호암미술관에 전시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용인교당 우리 교도였어요. 그래갖고 저를요 일부러 지금 그 전시 책임자예요. 지금 이제 우리 교도니까 저를 이제 초대해가지고 전부 다 그 호암미술관 전체를 다 저를 안내를 다 하더라고요. 했는데요. 이병철 회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요. 그 지금 소중한 미술품 있잖아요. 그게 다 뭔가 바깥으로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걸 비싼 값을 주고 다 사들이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는요, 호암미술관이라고 해가지고 국보급 엄청나게 있잖아요. 호암미술관에. 청자, 백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호암미술관. 그러고는 이제 지금 어디로 서울로 리옹으로 옮겼죠. 그때 리옹도 가봤어요. 근데요, 참 이게 지금 이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영상으로도요. 그 호암미술관이 갖고 있는 것들을 착착착착착 비춰주는데 리옹 미술관에서요. 갖고 있는 것들이요. 이걸 비춰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강화문에 지금 육각형 콘서트가 하나 이루어졌대요. 근데 그 달 항아리 있죠? 그 달 항아리를 이제 이 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1만 명의 어린이들이 이름을 써내가지고 그것을 전부 뭔가 하면 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달 항아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그 달 항아리 있잖아요. 달 항아리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하여간 달 항아리예요. 달 항아리. 그 달 항아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서울에서 그거 전시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요.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죠. 절대로 이 반도체가 없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요. 지금은 이 반도체로 인해 갖고 객관과 주관의 차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엄청 달라져 버렸다 이 말이죠. 과거의 객관과 주관. 자, 현대사회가 지금 말이죠. 4차 산업혁명, 또 팬데믹 현상. 이것이 우리들에게 준 지금 문화적인 현상. 이건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죠. 이런 차원이 다른 지금 현상들을 우리들에게 선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계와 주관과 객관으로 이제 이건 했는데, 이제 마지막 거가 이게 뭐 욕지양단인 원시일공이라. 그러면 여기서 양단은 뭡니까? 이 단자는요, 이 청계단 또 뭐 구분단 이렇게 이 단자가요, 1단, 2단, 3단 이렇게 하는 거 이 단이죠. 그리고 구분단. 그래서 욕지양단, 양단은 여기서 양단이 뭡니까? 예? 요거서 위에 구절에서 양단이 뭐죠? 경과 능이죠. 자, 양단은요.
능이에요. 첫째는. 이게 주관이죠. 저 경이에요. 이 객관이죠. 주관. 이 두 가지를 양단이라 그랬다 이 말이죠. 자, 위에서 다 이게 얘기했죠. 개성요. 그러면 이 양단을 알고자 할진된 이 양단을 알고자 할진된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양단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경에 떨어지도 안 되고 능에 떨어지도 안 되고, 그래서 주관에 떨어지도 안 되고 객관에 떨어지도 안 되고. 그래서 중생들은 뭔가 하면요, 주관이 센 사람은 주관에 떨어져요. 또 상대를 잘 봐주는 사람은 또 객관에 떨어져요.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중생들의 삶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말이죠, 욕지양단인데 두 가지를 다 알고자 할진된 이 말이죠. 알고자 할진된,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원시일공이라. 원은 뭔가 원래, 본래 이 하나의 공인 것이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주관인 나도 공했고 객관인 너도 공했고, 중관인 나도 공했고 객관인 모든 물질도 공했고, 주관인 나도 공했고 객관인 모든 상황 경계도 공했다. 인간에게 다가온 수많은 경계들 있죠. 그것도 원래 비워버렸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 원시일공을 알게 되면은 양단을 알게 되는 거다. 양단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걸 모르면은요, 절대로 양단에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결론적으로 욕지 양단을 이제 알고자 할 때는 이 공을 알아라. 인데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신신명의 본래 저를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면은 지도무난하니 유혐간택이라 그랬죠? 다 잊어먹었어요. 이제 지도무난이라, 지도, 지극한 도는 무난이라 어렵지 않다. 유혐간택이라, 간택심을 혐오해라. 간택심을 두지 말아라. 처음 그랬죠? 자, 처음 그래.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요 말이, 요 원시일공이라 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저 처음에 신신명의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간택심을 비워라. 간택심을 비워라 이 말이죠. 간택심을 비워라. 간택심. 여기서 간택심은 뭔가 하면요, 능이냐 경이냐, 여기도 떨어지도 안 되고 여기 떨어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능만 택하지도 말고 경만 택하지도 말아라. 그러죠? 이 두 가지. 이것도 말. 그래서 능을 택하면은 능의 간택심이 생기죠. 간은 끓일 간, 택은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를 택하면은 하나는 버리지죠. 하나는 버리지죠. 그러니까 욕지양단이면은 양단, 이 두 가지를 알고자 할진데 본래 이 하나 공임을 알아라. 이렇게 되는. 그러면 그것은 뭔가 간택심을 없애버리라. 그래서 모든 이런 지금 이 경유, 능유, 경능 이런 현상들이 다 왜 생기는가 하면요, 간택심에서 생기는 거다. 간택심에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공한 것, 그 자리를 알게 되면은 그 자리가 바로 뭔가 하면 양단, 이 능과 경을 알게 되는 그 같은 경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요, 욕지양단인데 원시 일공이라고 했죠. 이 일공은 첫째는요, 아공이에요.
내가 공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관이죠. 자기가 공했다. 그 다음에 법공이에요. 법이 공했다. 법은 뭔가 하면 객관이죠. 경이에요. 경이. 그래서 아공, 법공. 내가 공하면은 법이 공하는. 자, 이것이 아공이 건강경으로 가면 뭔가 하면은 아상이 공했다. 맞죠? 아상이 공했다. 아상이 공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공해져 버려. 자, 그래서 아공, 법공. 나도 공하고 법도 공했다. 그래서 이게 일공이다 이 말이죠. 하나 공해버린 것이다. 이 자리를 우리가 체득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이 신신명에서 이제 주장하는 이제 그와 같은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한 거지, 중도력이 생깁니다. 중도력. 중도력. 자, 이 중도력이 사막 어디서 나오죠? 사막 제가 말씀드릴 때 장사님 3대력에서 작업치사예요. 예, 마지막이에요. 작업치사 마지막이 중도력이에요. 예, 아공 법공이 되면은요. 아공 법공이 되면은 그냥 공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냥 공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를 일상생활 속에서 육건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리는 것이 작업치사. 그래서 우리 사막의 마지막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막 공부를 왜 하는가 하면요. 중도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막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 원시 일공을 할 때 그냥 공에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공짜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육건을 통해서 활용한다. 그 활용하면 그게 뭐야? 그걸 중도력 이렇게 얘기한다. 아시겠죠? 네, 이런 이제 실천으로 우리가 지금 돌아가자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